자, 지금부터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부등식이라는 거는 크기를 비교하는 식이라는 걸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등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는이라는 걸 쓰지만 부등식 같은 경우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부등호라고 하죠.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한 거와 같이 크기를 비교할 때 쓰는 식이란 뜻이고요. 오늘은 그 부등식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식이나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식, 이걸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A라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A라는 편의점에 있는 모든 라면의 값이 1,000원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라면 가격이 1,000원 이상이다 라는 거는 1,000원을 포함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면 가격이 1,000원일 때도 있고요, 1,050원 혹은 1,500원 혹은 2,300원 막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단 하나의 라면이라도 1,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면은 이러한 부등식은 성립하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x의 값이 1, 2, 3, 4 이 중에서 x 플러스 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는 x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x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자.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오른쪽은 3이 되겠죠. 즉 2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1이 아니구나.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에다가 1을 넣으면 2 플러스 1이니까 3이겠죠.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왜냐? 여기에 등호가 같이 있는 거야. x가 2일 때는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x는 2가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구나. x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4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것도 성립하지. 4가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죠. x의 값이 4일 때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해가 되겠죠. 즉 해를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x가 2 또는 3 또는 4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x에다가 100을 넣었다고 해보자. 100을 넣었을 때 101이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100은 해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 2, 3, 4에서만 생각하기로 했잖아. 식의 값을 지정을 해버리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만 찾는 거지 전체적인 값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게 없었어요, 문제에서 이러한 값을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내가 뭐라고 썼냐면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써놨죠. 우리가 앞에서 이거랑 비슷한 걸 배웠어.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등식의 성질을 배웠단다. 자, 등식의 성질 뭐가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첫 번째,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빼여도 성립한다.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하고요. 네 번째가 좀 특이한데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나누어도 등식이 성립하지만 단 나눌 때는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야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A랑 B가 같을 때 라는 제시를 해주고요. 첫 번째, A에서 C를 더한 게 B에서 C를 더한 거랑 똑같다. 자, 두 번째, A에서 C를 뺀 것이 B에서 C를 뺀 것이랑 똑같다. 세 번째, A에서 C를 곱한 것이 B에서 C를 곱한 것이랑 똑같다. 네 번째, A를 C로 나눈 것이 B를 C로 나눈 것이랑 똑같다. 단, C는 무엇이 아니야? 0이 아니다. 요걸 우리는 등식의 성질이라고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부등식의 성질도 이와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등식의 성질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 A에서 일정한 숫자를 더하고요, B에서 일정한 숫자를 더하는데 같은 숫자를 더했다라고 했으면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A에서 일정한 숫자를 빼고 B에서 일정한 숫자를 빼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A에서 일정한 숫자를 곱하고 B에서 일정한 숫자를 곱하여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4번 C분의 A 똑같이 C분의 B 똑같은 숫자 C로 나누었을 때도 부등호 방향이 변할 때가 있어요. 자,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C 값이 0보다 크면은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C가 0보다 작았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그대로 부등식이 성립하지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3과 4가 있었어요. 3보다 4가 크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수직선 상이 3보다 4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4가 더 커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는 더 큰 수라고 수학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볼게요.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보고요. 오른쪽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수직선 상으로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6보다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6이 더 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음수를 곱했더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버렸네? 이해돼요? 나누어도 과연 똑같을까요? 네. 나누어도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로 똑같이 나누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왼쪽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지 않겠어요? 오른쪽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지 않았을까? 누가 더 클까요?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 즉 마이너스 1.5가 더 오른쪽에 있지 않겠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야. 즉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해요. 단 나눌 때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부등식의 성질 같은 경우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나누거나 곱할 때,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만약에 이게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된다. 완전히 뒤집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등식의 성질을 도대체 왜 배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1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등식의 성질을 배웠거든.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었을 때 플러스 2를 이항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로 바꾸었죠.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항이라고 정리를 했거든. 즉 3x의 값이 6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 이번에는 양변에 똑같은 숫자 3으로 나눈다 라고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을 우리가 2라고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걸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등식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렇게 있어요.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빼도 되겠죠. 좌변에서 마이너스 2, 우변에서 마이너스 2를 해서 좌변은 3x만 남고요, 우변은 6만 남아요. 그런데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뺐을 때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똑같은 숫자 얼마로 나눌 거야? 3으로 나눌 거야. 근데 3이라는 숫자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로 나눌 때는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3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자. 그러면은 좌변이 얼마가 나오니? x만 나오겠죠. 우변이 얼마가 나와요? 2만 나오겠죠. 그런데 양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온 부등식의 해라고 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가 나왔을 때 도대체 그 x가 뭔데? 라는 거야. x는 2보다 작다라고 읽잖아요. 2보다 작은 모든 수를 우리는
해라고 합니다. x의 값이 1이어도 되고요, 0이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00이어도 되고요, 마이너스 1000이어도 되는 거예요. 앞에서 문제에서 x에 대한 범위가 설정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보다 작은 모든 값들을 전부 다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부등식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해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이걸 수직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2보다 작대요. 그럼 가운데다 이렇게 2라고 써주고요. 2보다 오른쪽에 있겠습니까? 왼쪽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x는 왼쪽에 있겠죠. 왜? 2보다 작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2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가 같다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표현이 좀 다른데 여기는 같다가 없죠. 그냥 작다라고 하잖아. 그럴 때는 여기에 동그라미만 표시를 해줘요. 만약에 여기에 같다가 있었으면은 동그라미에 뭘 할까? 칠을 이렇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같다가 없으니까 색칠은 안 하고 동그라미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빗금을 이렇게 쳐줘요.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x가 전부 해가 될 수 있다. 이해돼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부등식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식은 x는 3보다 작다라고 하죠. x는 3보다 어떻다? 작다. 또는 x는 3 미만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x는 3보다 어떻다? 크다. 그리고 x는 3 초과이다 라고 읽죠. x는 3보다 크다 혹은 x는 3 초과이다. 만약에 주어를 3으로 표현을 한다면 얘와 똑같겠죠. 뭐라고 하냐? 3은 x보다 어떻다? 작다. 3은 x 미만이다. 즉, 이 앞에 있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읽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 두 개도 x를 주어로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죠. 또는 x는 3 이하이다 라고 읽습니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는 3 이하이다. 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x는 3보다 크지 않다. 요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데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3과 같아도 우리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x는 3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것 또한 크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은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는 3 이상이다. 마지막 x는 3보다 어떻다? 작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교재 보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차 부등식 일어났어요. 부등식이란 부등호,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작다를 이용해서 순환시계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라고 했다. 자, 이렇게 표현된 것,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 이상이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 그쵸? 방금 전에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A가 B보다 크다. B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B는 A보다 작다. 그리고 B는 A 미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어요. 미지수 x로 이루어진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의 값. 부등식의 해는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특수한 상황이에요. 고등학교 때 특수한 상황을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범위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 x의 값이 0, 1, 2, 3일 때 이러한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x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이 5보다 작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3이 5보다 작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x의 값이 2일 때 5가 5보다 작다. 자,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5가 5보다 작대. 같은 거는 우리가 작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x의 값이 3이면 7이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틀린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맞는 말,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누가? x가 해다. 그러니까 x의 값이 0 또는 1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주어진 부등식을 참여되게 하는 모든 x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해석이에요.
부등식의 성질을 보시면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뺐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양변에 음수, 이놈의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은 반드시 바뀌어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부등식의 성질과 등식의 성질의 차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부등식은 양변에 같은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언제? 음수로 나누었을 때. 양변에 같은 음수로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죠. 46번. 다음 중 부등식을 고르세요. 라고 나왔어요. 1번. 등호가 보이네요. 등식이에요. 2번. 등호. 등식이에요. 3번. 부등호가 보이죠? 아, 부등식이에요. 4번. 아무것도 없죠? 그냥 식입니다. 5번. 부등호가 보이죠?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을 읽을 수 있어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어떤 수 x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4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을 뺐더니 x에서 2를 뺀 것의 3배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때요? 그냥 읽으면서 썼죠? 그쵸?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서 써내려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48번. x의 값이 2일 때 다음 부등식 중 참이 되는 것은 부등식이 참이 된다는 거는 x에다가 2를 갖다 넣었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면은 이걸 우리가 참이라고 해요.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암산도 가능할 것 같아요. 4 플러스 3이면 7이지. 7이 8보다 크거나 같다? 틀린 말이에요. 3번으로 가죠. x에다 2를 갖다 넣었더니 4-1 그럼 3이 될 거고요. x에다 2를 갖다 넣었더니 6이에요. 이러한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겠죠? x에다가 2를 갖다 넣었더니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같아도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말이다. x에다가 2를 갖다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1보다 크다. 틀린 부등식이죠? x에다 2를 갖다 넣었더니 0이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틀린 부등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문제집을 풀다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정말 많이 보게 될 건데 이 문제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성질을 자꾸 알려주고 싶은 거야.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고 있어요. 이때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라는 거죠. 자, 1번을 볼게요. 이게 요런 표시예요. 마이너스 5a의 값이 마이너스 5b보다 작다. 요건데 저게 오타가 났네요.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얘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양변에 뭘 나누고 있나요? 마이너스 4분의 1로 나누고 있죠. 그러면은 음수로 나눈 모습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될 거예요. A하고 B만 보세요. A하고 B만 봤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서 3을 더한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죠. 여기에서는 A하고 B만 봤을 때 플러스 모양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A하고 B를 봤을 때 마이너스가 붙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하지 않은 거야. 그냥 마이너스 2를 빼고 있는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빼고 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바뀌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A하고 B만 보세요.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어버렸네.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했을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맞는 말이겠죠? 50번 보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의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 a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 a가 무엇이냐면 3 마이너스 2x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어떠한 경우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x가 있었을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x를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3을 더해가지고 3-2x가 됐을 거야. 이러한 과정을 읽어나갈 수 있으면 돼요. 얼마를 곱했냐면 마이너스 2를 곱했고요. 얼마를 더하고 있냐면 플러스 3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x가 있었는데 얼마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를 곱했기 때문에 4가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를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그럼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x가 나왔겠죠. 뭐야? 마이너스 2x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뀐다. 여태까지 우리가 강조한 게 이거 아니겠니?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은 숫자 3을 더했네요. 4에서 3을 더하면 얼마야? 7이죠. 가운데 3을 더하면 3-2x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4에서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양변에 양수를 더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때 요 가운데 있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a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요거를 원했던 겁니다. 왜 갑자기 자리를 바꿨냐고? 항상 수학은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야. 그래서 요런 형태가 자연스러워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부등식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봤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양변에 또는 그냥 부등식에 마이너스 음의 값을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를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를 꼭 명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